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에 대한 가설이죠. 건축 가설. 아까는 이제 앞에 공통 가설이죠. 공통 가설과 건축 가설의 차이는 공통 가설은 건축, 토목, 기계, 전비 전 공종을 위한 가설이고 그다음에 건축 가설은 건축 공사만을 위한 가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틀 설치 이거 수평복이라는 거죠. 이거는 스키아메타, 먹매김, 스키아메타, 외부 쌍줄 비계 이거는 별도 산출해 주는 거고 이거는 건축 면적, 연면적, 동바리 설치 해체 이거는 슬라브 면적, 시스템 동바리 이것도 슬라브 면적, 잭 서포트 이거는 지하에 대한 그 보호의 개수, 그다음에 콘크리트 면 모양은 연면적 플러스 건축 면적, 타일 석재 면 모양은 타일하고 바닥 타일, 바닥 석재의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항목은 우리가 기준틀 설치라는 건 기준틀은 뭐냐면 기준, 즉 수평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건물의 위치를 잡는 작업입니다. 건물의 위치.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건물의 위치를 엉뚱한 데 잡아놓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왜냐면 건물의 인동 간격 법적으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 거죠. 엄청난 나중에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먹매김. 여러분들 우리가 먹매김은 바닥 설치 부위에 먹으로 금을 긋는 작업을 우리가 먹매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쌍줄 비계는 건물의 외벽의 작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이게 이제 기준틀이죠. 이게 이제 귀기준틀. 이거는 이제 수평 기준틀. 이건 이제 수직 기준틀이죠. 그래서 수직, 수평, 귀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개소로 뽑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몇 개 많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 면적을 갖고 수평보기 면적을 잡는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먹매기입니다. 먹매기. 먹매기 보면 이제 골조 바닥에 여기다가 여기를 이제 딱 쳐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다가 잡석을 다지고 피필름을 깔고 버림을 여러분들 쳐 있는 상태죠. 자, 맨바닥에다가 질폭칸에다가 잡석으로 다지고 비닐, 물이 안 올라오게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버림으로 도화지를 쫙 깔아놓은 겁니다. 그럼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죠.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우리가 먹매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매김. 그래서 우리가 구조 마감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먹매김하는 그 장비죠. 이렇게 여기다 먹이 있어갖고 이걸 실을 쭉 뽑아가지고 딱 때린 거죠. 그다음에 라카를 좀 진하게 하는 겁니다. 뭐 벽에다. 그러면 여기다 나중에 이제 철근을 다 깔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골조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거는 쌍줄 비계 및 보호막이죠. 외부의 작업을 위해서 1단, 2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쌍줄입니다. 예전에는 한 줄에서 외줄 비계 있는데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틀 설치가 어떤 아이템이구나, 먹매김이 어떤 아이템이구나, 쌍줄 비계가 어떤 아이템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역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왜? 단위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건축가설공사의 항목은 우리가 이제 동바리 설치 해체가 있습니다. 동바리 설치 해체. 스키아메타로 가는데 4.2m 미만, 그 다음에 4.2에서 6m 미만, 6m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동바리 설치가 있고 잭 서포트 설치가 있죠. 자, 요 기준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서포트, 삽보드라고 얘기해요. 일본말로. 요 서포트가 길게 뽑으면 몇 메다가 나온다? 이게 6m가 나옵니다. 6m. 그런데 이거를 4.2m까지만 뽑게 되면 이걸 90cm 간격으로 설치를 했을 때 좌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제 이렇게 슬라브라든지 보호에 대한 하중을 해서 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설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4.에서 길게 4.2보다 길게 뽑게 되면 좌굴이 생기니까 중간에 띠장을 한 번씩 더 잡아줘야 돼요. 옆으로. 가설을 잡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단가가. 그래서 이 규격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m가 넘었다. 그럼 옛날에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BT, 여러분들 틀비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안전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다 거의 시스템 동바리를 쓰죠. 그 다음에 잭 서포트는 여러분들 우리 제가 가설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설에서 보시면 우리가 시공하중, 공사 중에 발생하는 하중을 여러분들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잭 서포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요게 동바리죠. 동바리. 자, 그래서 이 동바리가 아까 얘기된 대로 요게 길게 뽑으면 4.2m를 넘으면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띠장을 또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동바리 설치 해체고요. 이제 면적으로 뽑거나 최적으로 뽑거나. 그다음에 이건 시스템 동바리죠. 이거는 완전 조립식으로 해서 이 스틸의 두께도 두껍고 아주 굉장히 튼튼하죠. 주로 이제 토목이라든지 높이가 층고가 높은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동바리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게 잭 서포트죠. 이게 이제 잭 서포트 보호 하부에다 이렇게 쭉 달아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서 시공하중 뭐 레미콘 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장비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골조가 멍이 들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재가 여러분들 잭 서포트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가설 공사에서 콘크리트 면 모양이 뭐냐, 그 다음에 타일 석재면 모양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면 모양은 여러분들이 콘크리트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게,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시멘트 모래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혼합한 다음에 여러분들 물을 이제 넣어서 혼합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그 부재를 만들어서 타설을 하면 이게 양성하는 과정에서 열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발생합니다. 뜨끈뜨끈. 여러분들 레미콘지 그 다음날 이렇게 손 얹어보면 손이 뜨끈뜨끈하단 말이죠.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들을 만약에 식혀주지 않게 되면 이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그래서 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하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보통 여름에는 물을 뿌려주고요. 겨울에는 얼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동절기 여름에 여러분 28일 압축 강도를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시 뿌개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격한 양생으로 인한 균열 예방을 위해서 물을 뿌리거나 그 다음에 동절기 콘크리트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콘크리트 면 보양이라고 하고요. 그 타일 석재면 보양은 우리가 바닥 타일이나 석재 타일이 작업 중에 파손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파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알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 공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타일공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조적공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타일공은 자기가 딱 깨끗해놓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적공이 작업 필요하면 조적이니 전기니 기계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 그냥 막 밟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자기가 일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뭐 협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양을 해줘야 됩니다. 보양을 안 해주면 나중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콘크리트 면 보양은 콘크리트 양생하고 계속 물을 뿌려주죠. 물을 뿌려서 항상 이게 물이 촉촉하게 적셔 있어야 이게 균열이 안 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햇빛에 노출시켰다가는 여기 마르면 균열이 다 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여러분 왜 위험합니까? 콘크리트 속에 균열이 생기면은 그 안에 공기나 수분이 침투하면 철근이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철근이 노출돼서 공기나 수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철근이 녹이 슬죠. 그럼 녹이 쓴다는 게 왜 위험한 겁니까? 녹이 쓴다는 얘기는 철근이 팽창한다는 겁니다.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균열이 더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철근이 레미콘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철근이 온 모든 힘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철근이 녹이 슬어갖고 이 힘을 잃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 건물은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면 모양이죠. 동계. 여러분들 뭐 천막 치고 여기다가 히타 틀고 막 엄청 작업하죠. 겨울철에. 기본적으로 겨울에 공사를 안 하는 게 여러분들 맞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동절기 공사에 대한 비용도 공통가설에 별도로 넣기도 합니다. 자, 이제 타일 석재 모양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합판지, 여러분들 라면 박스 같은 이런 골판지로 깔아주기도 하고, 톱밥인데 이제 톱밥 구하기가 힘드니까 요즘 톱밥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골판지로 다 붙여주고, 예전엔 톱밥도 썼었다 하시면 됩니다.